첫 시즌을 생산을 하는데 한숨이 나오네. 아, 네. 약간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음, 그때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. 싶을 정도로 지금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. 만나 뵙기 전에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? 이 사람의 좀 삶의 어떤 궤적을 좀 만나보고 싶다? 궤적이 너무 궁금하다? 왜냐면 옷에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좀. 네. 저는 대학교에서 패션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 중반에 친구 통해서 간, 지금은 이제 없어진 데케이드 샵이라는 편집 매장을 운영하던 외국인 친구 2명을 알게 되고, 저도 좀 자주자주 가면서 안면도 텄고, 그래서 샵 매니저로 일을 해볼래 해서 그때 되게 쉽게 그렇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그 장소가 이제 한남동이었고, 그러다가 뭔가 옷이 되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좋은지를 좀 더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이제 대학교 초반에 갖고 있었던 뭐 브랜드를 해야겠다는 모두가 생각하는 되게 막연한 그 환상, 그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던 채로 쭉쭉쭉쭉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. 의류 관련 일들을. 의류 관련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패션 회사에 입사를 하신 건가요? 생산 관련 일을 했어요. 왜냐면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,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보면은 다들 뭔가 생산이나 어떤 공정에 대한 이해도나 뭐 오리지널에 입각한 뭐 어떤 디테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,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다 어떤 디테일 하나하나마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이유를 되게 잘 알고 만드는 것 같은 브랜드들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. 그래서 생산 쪽에 있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교 한 학기 남기고 학교에서 그 미국으로 인턴십 보내주는 프로그램에 어떻게 운 좋게 그 합격이 돼가지고 LA로 가게 됐어요. LA로 가서 1년 좀 넘게 있다가 거기서 생산, 그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라는 딱 그 일을 했는데,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게 지금의 벤더의 일이었더라고요. 한국에서 약간 벤더라고 불리는 네. 그런 회사의 업무들을 좀 경험하셨던 거군요. 맞아요. 사실 뭐 브랜드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, 그럼 난 어떤 일을 해야 될까? 나는 생산을 좋아하고 옷은 여전히 좋아하고 돈은 좀 벌어야겠고, 주변에서 이제 벤더가 연봉이 좀 세다, 패션 업계에서 좀 센 편이다, 대신에 업무 강도는 진짜 빡세다,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나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가 LA에서 했던 일이더라고요. LA에서 일했을 당시엔 몰랐는데. 그래서 계속 생산 일을 했죠. 횟수로 따지면 2016년부터 2021년 중반까지 계속 생산 관련된 꽤 오랫동안 그런 벤더 업무를 하셨던 거군요. 네. 그 약간 벤더 업무라는 게 어떤 옷이 만들어지는 그 전 생산의 과정들을 컨트롤하면서 하는 거죠. 뭐 브랜드에서 오더를 줘서 네. 그 해당 스타일들을 샘플링 단계에서부터 출고까지 관리하는 업무예요. 이 옷을 만들려면 원단이 얼마나 필요하고, 이러려면 얼마나 발주해야 되고, 뭐 이걸 어디로 출고해야 되고, 생산 납기를 맞추려면 언제 발주를 해야 되고, 이런 뭔가 타임라인적으로 되게 딱딱딱딱 맞춰져서 그 한 프로세스가 계속 시즌마다 돌아가는 그런 구조. 되게 관여하고 컨트롤할 게 많으니까 되게 빡세긴 하겠네요. 그쵸.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제일 많이 다뤘던 복종이 아웃도어, 막 심실링도 하고 막 그런 의류들을 많이 좀 다루다 보니까 자재만 막 몇십 개 들어가고 컬러 막 몇 개로 쪼개지고, 그런 걸 하면서 좀 그 업무 강도, 그 텐션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국내 이제 뭐 해외도 경험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셔서 또 벤더를 하시면서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해보셨던 건데
이미 그러면 브랜드를 론칭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다음에 사실 브랜드를 처음 시작하려면 어느 정도 자본금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퇴직금으로 그냥 네, 올인하신 거예요? 퇴직금 올인, 그리고 뭐 지금까지 모아놓던 돈들 다 올인해서 첫 시즌을 생산을 하는데 한숨이 나오네. 아, 네. 약간 이게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라면 그때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첫 시즌에 진짜 좀 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. 저는 생산이라고 하면 좀 자신 있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꼬매져야 되는지도 알고. 근데 그게 구현이 되려면 받쳐줘야 되는 그 유관 업체들이 다 잘 받쳐줘야 되는데 원단 불량 나지, 봉제 사고 나지, 납기 못 맞추지,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당연했던 거거든요. 원단처에서 원단 불량 나면 바로 재조치해주고, 공장에서 납기 당연히 딱딱 맞춰줘야 되는 거고,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클레임. 그게 제 회사 생활이었는데 이제 나와서 되게 적은 수량으로 공장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불량이 나도 돈은 주고 가져가라는 식인 공장도 있었고, 그리고 뭐 다 책임 회피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겪으면서 엄청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장을 써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편의, 그런 게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. 그렇다고 이 수량으로 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없어. 그래서 거의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형태다 네, 보니까 맞아요. 뭐 똑같은 프로세스를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와서 한 분 한 분 상대하면서 다른 유관 업체들과 하는 부분인 거죠. 그게 이제 그쵸. 커뮤니케이션 영역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되게 쉽지 않으셨다라는 네. 말씀이시죠. 아,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, 그러면. 그렇죠.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. 좀 평소 라이프 스타일 좀 어떠세요? 좀 라이프 스타일은 딱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아침에 뭐 일어나서 어딜 갔다가 그 공장들 돌고 다시 을지로 와서 여기서 이제 뭐 배송 싸고 나머지 잔업들 하고서 또 뭐 일 있으면 독산동 가서 거기서 퇴근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이클은 되게 일정한데 그 안에서 있는 일들이 되게 치열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, 그리고 혼자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게 제가 일을 안 하면 그냥 그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머릿속에 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. 저 이제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지속 가능해지지 않다 보니까 브랜드가 그쵸. 그래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한 2-3년 정도를 이렇게 해오셨던 건데 그래서 좀 그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